역사 왜곡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 개입니다. 관풍정이 인조 때 공산성에서 설립됐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떤 기록도 없고 증언의 기록 것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조하고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때 설립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성계 활쏘기에서 천양정이 장명이 됐다. 지금도 천양정 가면은 이게 이 안내판이 천양정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간판이거든요. 천양이라는 뜻은 버들잎을 화살로 꿰뚫는 것으로 신묘한 활솜씨로 이름이 높았던 조선태조 이성계 고사에서 유리한 말이다. 이 양육이 고사입니까? 이성계하고 버들잎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 신덕왕하고 만났을 때 그 버드나무 잎을 물잔에 띄워서 줬다. 그 내용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격유정 영사 중에 전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사랑했던 기생이 격유정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전채선이다.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좌목의 전채선이라는 사람하고 이 전채선이라는 사람은 좌목에 분명히 기생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사랑했던 기생 전채선 그 사람은 서울에서 생년원 원리이 다릅니다. 연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면서 아마 이런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있고요. 넘어가 보시죠. 근데 이런 사례에 황학정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황학정 장명이 이렇게 지금 정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황학정 국궁전시관 소개할 때 황학정 이렇게 소개 났습니다. 고종 황제가 홍색 권룡풀을 입고 활 쏘는 모습이 날아가는 탁과 같았다 해서 황학정이라고 썼다. 이건 제가 교육받을 때부터 아니 지금 황학정 사람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하계 무리가 사후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면서 날아가는 것. 이 본뜻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이제 국궁교식 교육받을 때 이제 사범이 그랬습니다. 황학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 고종 황제가 권룡풀을 입고 활을 쏘는데 옆에서 내시가 전하 한 마리 학이 날아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황학정이 1923년, 22년도 이전 결정이 나와서 23년도에 지금 등과진 자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경희궁이 일제강점기 때 강점기로 그 전매청 관사가 들어섰죠. 근데 고종 황제가 현재 자리로 이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종 황제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까? 1919년 1월 2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919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23년도에 황학정을 지금 자리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뭐 환승이라도 해가지고. 최근에는 올해는 황학정이 기부 체납을 했다는 주장이 황학정 밴드의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황학정 사원들 소유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합니까?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뒤 거하고 전부 다 왕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좀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게 있죠. 왕하고 무슨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파생되는 온갖 전설, 설화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또 왕하고 관련된 팔트다.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대단하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깝던 점이 이 점이었어요. 뭐 유물 보존 못하고 이것보다도 왜곡된 걸 기정사실로 붙이면서 사도나 집행부가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 일반 사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나 집행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왼쪽에 보이는 무궁화 동산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와대 옆에 궁정동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 달라스에 있는 케네디 기념관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려놨냐면 무궁화 동산에서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기 이전 건물이 궁정동 안가라고 그러죠. 박정희가 시해됐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이 자리인데요. 케네디 암살범 오스왈드가 저기에서 케네디를 저기역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이게 99년 4월인가 5월인가 될 겁니다. 케네디 암살범이 저격했던 그 건물이 이 텍사스 교과서 창고였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케네디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케네디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스왈드가 총을 쐈던 6층 그 공간은 유리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 옆에는 당시에 케네디가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했던 온갖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을 촬영했던 카메라 다 수집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허물어버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93년도에 무궁화 동산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유물 보존이라고 하는 게 저는 분명하게 누구는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없애고 있는 거죠. 우리 활터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활터도 기존에 있던 거 불편하다고 무조건 허물어버리고 현대식 첨단 시설. 그래서 대비하고자 해서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때는 머리가 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유물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없어진 유물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하고 김기현 교수님하고 사후정을 찾아다니시라고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죠. 또 무학정 찾느라고 또 김기현 교수님 고생하셨고 서울의 우대오터 아랫대네이터를 찾아다니면서 길잡이 해줬던 물건들이 있었죠. 사물들이. 그게 암벽 글씨 아닙니까? 암각화. 바위각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우대오터 아랫대네이터 어디가 어떻게 있었는지 짐작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대송정 이런 데는 지금 전혀 흔적도 없으니까 기록도 없고요. 흔적도 없고. 지금 우리 활터 중에 100년 된 활터 중에 당초 처음 활터가 만들어졌던 장소에 그대로 정자가 서 있는 활터 한 곳이라도 저는 남아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년 이상 되는 활터는 5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자가 지키고 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주 천양정이
150m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나마 천양정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원래 천양정 자리는 지금 다가교하고 연결된 도로 한가운데가 전주 천양정 정자가 있었던 자리고, 그 옮길 때 기중기로 들어가지고 밑에 다 바퀴 달아갖고 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투가 없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은 옛날 자리는 누가 기억을 하냐고 하는 거죠. 저 다닐 때 딱 두 군데 확인했습니다. 옛날 활터, 원래 있던 활터, 포항 법무정하고 군산 진남정. 그 두 군데만 전에 활터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고, 그 외에는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장소를 찝지도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표지석 해놔야 된다고. 옮겨가면은 여기가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였다 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된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한 2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제 개인 돈으로도 할까 정말 그 욕심 생겼어요. 두 번째는 유물 만들어야죠. 지금 유물을 만들어야죠. 이제 없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계량궁, 맨 처음 나온 계량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계량궁 맨 처음 나왔던. 주민 파인 거요?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 파이고 나중에 요 꼭지가 시작됐는데 87년 6년 전에 중매서 이렇게 얹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런 게 결국에는 유물인데 네. 활터에서 그런 걸 보관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이제 개인이 뭐 보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버려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관을 못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못했다고 우리는 이제 욕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옛날 각궁 왜 없냐, 왜 이게 보존이 안 되고, 사람들은 그 한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쉽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존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황학전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 화살 기증받아서 보관하자. 그분들 집에 가져가시면은 언제 쓰레기통으로 가는지,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발로 밟아가지고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활터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유품들 기증을 해달라. 저는 활터들이 좀 그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책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황학쟁약이 왜 없냐. 그때 제가 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황학쟁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이 그림 본 적 있냐? 이 그림 본 적 있는 사람 황학쟁에 없습니다. 황학쟁에서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국궁신문에 게재됐던 그림입니다. 위사 강필주, 우리 군산 진남정의 윤백일 고모님이 국문문지 8집에 관련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내용으로 보면은 유사 강필주라는 분이 73세 때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분 이제 생물연대를 당시에는 모르셔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냐. 이제 윤백일 고모님은 1930년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1930년이냐면은 저기 보면 이제 성문영공한테 이 그림을
그려준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 성문연공이 황학정 사도가 된 게 1928년이니까 그 이후일 것이다 해서 했는데 유사관 필주는 185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딱 80세 되는 19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73세 되는 해가 만으로 치면은 1925년, 한국 나이로 치면 1926년, 1925년 아니면 1926년 그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이 그림이 무지하게 중요하게 다가왔죠. 왜? 황학정 사람들도 모르는 황학정 역사가 있으니까요. 황학정 100년 사이에도 이 그림 없습니다. 그럼 이외에 뭐가 됐는지. 작년에 제가 이제 한참 찾고 지적도 뒤지고 했던 게 황학정의 원래 장소, 그 전매구 관사가 들어서기 이전의 지적도를 구해가지고 현재 이제 지적도 하고 겹쳐보면서 대충 어느 쯤에 근데 정확하게 또 경희궁 회상정 북쪽이라고만 했을 뿐이지 황학정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놓은 문헌이 없어요. 그래서 황학정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대충 이제 김기영 교수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 축구회관 그리고 그 옆에 성공미술관 이제 그 자리쯤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 그래서 황학정은 계속 뭔가를 더 발굴할 수 있는 혈터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밀어놨다고 그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3년에 옮겨와가지고 한 2년 정도의 그림 같습니다. 어, 2018년 3월 달에 공공황정을 시작해가지고 몇 군데를 다니면서 중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활성기를 하느냐? 그 답이 이청준 관역에 있었습니다. 이 이청준 관역 제가 한번 그 우리 회원들한테 그 텍스트 파일로 한번 그 올려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주인공 주호가 화를 쏘게 된 계기가 자기는 마장 그 지역에 마장놀이를 하고 있는 졸부들하고 난 다르다. 너희들은 마장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검사인데 뭔가 조금 더 우아한 것. 그러다가 북호정이라는 활투를 발견하고 거기 와서 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전동을 쏴 죽였죠. 그럼 고전동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저는 그게 전통문화라고 봤습니다. 불순한 거고 섣부른 뭐 판단.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뭐 활동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일에도 우리 속담에 이제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활쏘기 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입단해서 또 승단해서 명궁이 되고 누구는 잘 맞추려고만 하고 누구는 뭐 심심풀이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주호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저는 저 스스로한테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관역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소설. 활쏘기에서는 저는 최고 소설이에요. 어떤 교본이나 뭐 어떤 그 철학책보다도
활소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책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뭐 간단하지만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얘기 있으시면. 몇 년 이상 된 발표를 수매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을 정할 때 일단 100년을 잡았습니다. 100년 잡고 정자가 한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한옥이 없으면은 그 전기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문 얘기하는 거죠. 기문. 예, 그러니까 황학전기, 뭐 공황전기, 진남전기 뭐 이런 것처럼 그 역사가 기록된 전기가 있어야 소설을 쓰지 않으니까요. 예, 그 전기 없는 활터들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100년 된 활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색인 작업을 했었고, 100년이 되지 않는 활터 중에 담양 총무정이 10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담양 총무정은 거기 총무였었던 분이 수원 연무정 활쏘기 대회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시고는 자기 총무정 꼭 한번 해달라. 한번 오시라. 그래서 총무정을 그래서 내려갔는데 의외로 거기서는 그 현판 총무정이나 현판을 쓰신 분, 이제 위창 오세창을 거기서 봤죠. 그러니까 오세창 얘기를 더 그때 그분한테는 더 하고 싶었는데 또 이야기가 옆으로 빠지니까. 근데 위창 오세창 이야기는 사실 우리 활쏘기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선의 국립을 표제를 그분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화를 썼다는 기록은 근데 또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이 화라고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활터는 없어지고 정자만 남아 있는 그런 있죠. 네, 근데 보셨죠? 그 경북 관덕정 그 의성 관덕정인가요? 거기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버스 정류장처럼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정자만 남아 있는. 정자만 딱 나. 거기에 전기 같은 거 이런 건 혹시 없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최인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부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정자만 남아 있는 그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는 경북 쪽하고 전남 쪽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화학정을 개설했는데 강원도 쪽은 혹시 강원도 쪽에서는 제가 100년 된 활터를 못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경기도 쪽은 그러니까 경기도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인천 연무정 맨 처음에. 근데 이제 경기도 쪽을 연무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예전부터 그 활터 없이 그냥 그 노천에서 활을 많이 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야기 찾기가 되게 그러니까 풀어나가기가 몇 개를 묶어서 하지 않으면은 특정 활터를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 오래된 활터들이 우리는 왜 빠뜨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네. 2호도 혹시라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계획은 2호 책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강원도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경기도, 서울 뭐 욕심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라도 쪽에서도 그 부안의 신구정 같은 예, 경우도 예. 134년이 넘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존 한옥 정사가 부안 군에서 매입을 하고 새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지어서 내주면서 기존의 한옥 자체를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그 한옥 정사 자체가 철거를 당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물은 부안 신고정 같은 경우는 유물은 있을 텐데 그 장소 자체가 이전되면서 그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식 건물로 그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한옥식 표방한 그 건물로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처럼 이제 전국적인 번지고 현상이라고 있는 이렇게 건데, 보시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갔던 데 중에서는 군산 진남정. 지난 진남정 그전 활터를 갔는데 월명산을 갔는데 같이 갔던 그 윤백일 군이 못 찾았어요. 활터 어디 갔지? 이 길이 아닌데 그냥 중간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여기 한번 좀 더 올라가 보자. 근데 거기에 양옥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터 정자가 있던 자리에 그 기부채나 했거든요. 근데 건물 헐어버리고 이 평당 300만 원에 받아가지고 집을 좋게 올렸더라고요. 그분한테 저희들이 그랬어요. 여기가 예전에 군산 진남정이 있던 자리다. 그 표지 속에 여기다 하나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있는 쪽이 사대였고 그 주인도 잘 알더라고요. 주인도 관역은 저희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군산 토박이다. 근데 이제 그 포항 권무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 활터 자리를 기부 체납하지 않고 자기들 소유로 법인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자기들 소유로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냥 권무정 자리예요. 그 권무정은 자기들이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 활터 자리. 건물만 바뀌고. 예, 건물만 이제 활터가 아닌 상가 건물로 바뀌었을 뿐. 그 포항 검감짜리 말씀하시죠. 예. 그건 굉장히 좀 부러웠죠. 자기들 소유 건물을 가지고 있다. 네. 그 말씀하실 때 그 사정 역사가 오래됐지만 사정 건물이 100년 이상 된 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100년 이상 된 활터 중에 네. 건립 당시에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활터가 그러니까 현재 사정 건물이 100년 된 게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종 100년 됐죠. 그러니까 화학적만 오래 있는 좀 100년 아니 천양정도 100년 된 건물은 100년이 넘었어요. 어디요? 근데 천양정. 천양. 천양에도 옮겼던 위치가. 예.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한 자리에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100년 넘은 건 이제 이번에 예. 화학적인 100년이 처음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활터 중에 네. 처음에 개정 당시 때 네.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활터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 건물이든 뭐든 그 자리에서 네. 그대로 활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화학적인 금례를 처음 활동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사전 건물들은 있어요. 천양정도 100년 그 뒤에 그 건물이 10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옮겼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옮겼는데 건물을 그대로 한옥은 뜯어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건물들이 지금 옛날에 보면은 거의 활성사람들이 지방 유지나 재력가들이 대부분의 관점이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과연 화를 쐈겠나. 왜냐하면 이제 평가 같은 걸 봐도 편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될 정도로 일반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백성들은 활쏘기가 물론 뭐 따로 자기들끼리 그냥 산에서 조그만 산에서 옥구나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구나
역사를 일으켜온 저기는 그래도 재력가들이나 그 당시 그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을 쐈을 텐데 그 활터가 왜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저는 지금 오늘 지금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아, 활터 역사가 좀 그 정도구나.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왜 유지가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죠. 옛날에 활터가 있었던 자리는 대부분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곽이었던 활터가 도심으로 변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심 재개발,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민원. 제가 가본 활터들 중에서는 도심 재개발하고 민원 두 가지 때문에 다 외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군산 진난정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데 6.25 터지면서 피난민들이 활터 무거까지 판자촌을 밀고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죠. 딱 한 군데가 좀 특이한 데가 어디 있었냐면 공항지역. 거기 일본 사대에서 바라보면은 관역이 직선으로 날리려면 지붕으로 민가 지붕을 날려야 돼. 위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민원 없냐? 없다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럼 화살 안 떨어지냐? 떨어진다는 거. 근데 왜 민원이 없냐? 원래 군유지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치고 들어왔던 사람들. 그 전에 활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녹동의 경호정을 가보면은 일관 바로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이 관역보다 더 높게 빌라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살치기로 여기가 연전 가서 보니까 빌라에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어요. 화살자국. 저희 6.25 때 총탄 자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민원 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왔다.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때 그거 감안하고 들어왔잖아요. 그 외에는 민원. 여러분 사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민원에 밀리더라고요. 밀립니다. 지금 덕유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덕유정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앞에 그 길 내주고 담 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다니는 길 내주니까 그 다음번에는 차도를 내달라고 그랬대요. 차도 내주니까 그 다음번에 요구는 뭐겠습니까? 뻔한 거죠. 하나씩 뺏겨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천 환선정도 민원 때문에 쫓겨간 경우죠. 아까 그 관역 거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회 때, 상사대회 때죠. 원래대회 때. 장애인 그 휠체어 앉아서 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쏜 화살이 관역 그 오른쪽에 있는 교회로 날아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폐쇄를 당하고 지금 팔마 종합운동장 한 2, 3년째 그 방치돼 있을 때 제가 갔었어요. 팔마 종합운동장으로 이미 이사 갔고 그리고 예전 것은 현판이라고 그대로 다 지금 예전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정말 귀신 나오는 한옥 그 아무도 안 살면 한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거 무서우면 무지하게 타는데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또 환선정은 정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환선 전기나 이런 게 현판도 거기 아무런 뭐 보존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신기하게 여기 분석을 한 것을 신기하게 여겼던 게 경상도 지방에 이제 오래된 헐터들이 없다. 그 원인은 그 태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활성 대신에 그 토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마 헐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토와 활속의 관계가 호남 지방은 그 토가 별로 없었을까 하는 문제 하나고, 하나는 토를 하시는 분들이 활속이 하시는 분하고 중첩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상도에 지금 많은 그런 것이 없을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인을 토로 하셔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또한 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남아 있을 만한 역사적인 환경이 워낙 그뭐 임진왜란 때도 쭉 통로고 6.25 때도 그쪽이 쭉 통로고 호남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전란에 많이 휩싸였던 지역이 영남 지방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간에 없어진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이제 토를 이야기하시길래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질문해봐야겠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라도 쪽에는 그래도 100년 넘는 헐터들이 꽤 있는데 이 경상도 쪽에 없었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전라도보다도 외부 침입이 더 많았던 경상도가 당연히 무술이 권장되고 활쏘기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380여 개의 헐터들 역사를 막 찾고 이러면서 보니까 경상도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 파괴돼서. 더더군다나 6.25 때도 부산으로 가는 주 길목 치열한 전투들이 경상도 쪽에서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록들이 저한테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활투하고 연관된 임진왜란, 6.25까지 이렇게 해서 파괴됐다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막 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투 이야기를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예. 그 일반 사람들이 투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려서부터 경상도에서는 놀이하면은 투 놀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회 때 전라도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운동회 때도 자기는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는 투어와 그러면서 이제 투어에 대한 책을 좀 찾아보고 이황과 이이가 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활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학자들이 뭐 명분상 이제 사례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쏘기를 조금 할지는 모르지만은 활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상 활쏘기를 할 정도로 활을 쏘아 가지고는 유학 공부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부하고 이게 활쏘기 이게 일치 있고 활동이 그래서 유학의 어떤 그 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한때 활쏘기도 있고 토도 있다면 그 사람은 토를 하고 할겠지 토 때문에 활터를 안 만들다든가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내 생각인데 하여튼 재밌는 그 주제를 이렇게 해줘서 아니 임진왜란 때 보면 이제 주로 남인계죠. 남명 그 제자들 그러니까 곽재우 뭐 이런 사람들 남명 제자들 아닙니까? 그쪽은 또 활쏘기를 했다는 그래 지리산 이쪽으로 가면 많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경상남도 쪽이거든요. 근데 경상남도 쪽은 아시다시피 뭐 100년 이상 된 활동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북 쪽, 경상도에서 이제 경북 쪽을 그렇게 이야기를 책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는 활쏘기 했다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성리학자 같은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그 박근 교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인 계열 사람들은 상당 부분 뭐 그 박근 교수님 그 계보 그랬을 때도 좀 벗어나 있으면서 활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재밌는 분석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상도는 경상북도만 이야기해요. 경상북도. 저는 그 약간 좀그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그 영호남 쪽이고 핫터 굉장히 오래된 핫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근대 시군까지만 보면은 영남에도 핫터가 나왔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통성, 역사성이 이어지는 데가 거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풍속의 단절이 그 시대의 그 활태의 그 존재에 대한 그 평가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유보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특히 그 당시 그 기록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도요. 그리고 활터가 여기 논문지 4개 보면 아시겠지만은 활터가 4대부의 그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대부의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분석을 좀 더 다르게 여러 방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운 의문점과 아울러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볼 찬스를 줘서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대부가 아니면 어디 누가 그거는 요번에 그 도기정 거 논문을 보면요. 네. 거기에 4대부가 안 들어와 있어요. 거의. 그 중인 이상 상인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도기정을 하면서 그 관직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활트라는 게 오직 선비들만 향유했던 문화는 아니었어요. 양반이나 선비가 서울 아니었다. 경기의 조선의 궁수에는 그런 게 가능한 네. 셈이 있었겠지만 예. 지방에서는 그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안 했다라는 게 그 중인 우리 사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계를 형성한 층이 소리계층, 그러니까 중인계층이죠. 향리들이 그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지방의 유생들은 저 다른 데가 있고 저 선비들은 그래서 몇 사람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터라고 하는 것이 선비들의 어떤 뭐 고유한 이런 식의 일반화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 연구가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주도했느냐 하는 연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부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좀 밑에 계층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기정 좌목 보면 상인계층들이 그렇죠. 대부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도기정 논문이 지금 10편이 있는데요. 도기정 관련된데가 그 한 분이 그 한 게 선비들이 그 4대 부대 놀던 정장하고 그 밑에 있는 계층 노는 정장은 분명히 네, 다르게 네. 공간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속어 썩기질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에 지금 동네에 있었다는 그 반덕정도 사실은 기로회, 기영회 그게 향리층들의 어떤 노인당 같은 데인데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주로 했던 게 사대부가 아니고 그 중인계층, 향리계층들이 많아요. 저기 지금 여기 박 선생님 말씀은 강경 오기정 같은 거 그쪽에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 그러니까요. 상리 돈도 많고 그렇지 훨씬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이제 네. 그런 계층들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방에서 네. 중위급 정도 되면 서울이나 사대부지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는 중위계층 아니면 그 향리는 그 지역에서 근데 이제 그 유력 인사들이라고 봐야 돼요. 지방의 경우 여의도항전소나 이런 걸 네. 보면은 이제 정약용도 이제 활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대부들이 이 활터에 소속이 돼가지고 활을 쐈냐 하는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황학정 좌목에 나오는 사람이 그 한 장기동에 있었던 그 고종대
그 무슨 대신이죠? 그 지금 장관급 예, 예. 한규설 대감. 아, 한규설 대감이 황학종 좌목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규설 대감이 활성이 됐다는 기록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사계에는 이분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백인기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때 이제 황학종이 한참 그 편사에서 지고 이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성문연공이 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백인기도 들어오고 그 백인기 나중 부자 그 사람도 들어오고 한규설 대감도 그때 들어왔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그냥 그 자목에서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련 시지나 이런 것도 없고 사케의 기록에도 한규설 대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인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했다는 기록이 또 없거든요. 아마 성문연공이 사계 재원을 끌어들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황학종 좌목에 이름을 올렸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때도 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사대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밖에 나와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는 조직에 편입이 되었고 그럴 가능성은 저도 별로 안 봅니다.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더라. 그 관련된 층들이. 네. 하여튼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남 지방하고 호남 지방 비교를 해서 투호를 많이 있기 때문에 활쏘기만이 사대부들이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한쪽 견해라고 그렇게 제가 예. 여기에 그 약간 연관이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 먼저 KBS에서 오래되면 그 무관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 아실 거예요. 노상추도 가문에 경북 선산에서 그 무관에서 이제 활을 연습하면서 무가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무가 이제 시험을 보러 안양을 왔다 떨어지고 뭐 해서 10년이니까 32살의 이순장처럼 20살 초반에 시작해서 32살인가 3살에 무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돈 비용을 보면 주로 그 당시도 활이에요. 활인데 활 만들고 활 이제 장만하고 쏘고 화살 사고 하면서 무가 시험 보기 위해서 장만하면서 나간 돈이 그 당시 그 경북 선산에 뭐 골짜기 논하고 다시 논이 뭐 10마지가 넘고 얼마지기가 그다음에 밭이 20마지기가 넘게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는 거로. 그럼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그 사람이 그 당시 쓴 거 설명으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활하고 화살 주로 무가 시험의 기본이 그건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따졌을 때 그 계층을 따질 때 돈이 없는 계층이 무슨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 중인계층이라고 하는 게 활도 조직을 형님들은 일정한 돈이 있고 이제 상업 예, 뭐 예, 계층들 상층 쪽이 거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기 경기도 광주 양평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그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궁궐에 납품하던 그 공인들, 그다음 이제 주민 신분인데 그 중에 그 지규식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호가 이제 하재인데 하재 일기에 보니까 그게 공민들이 그 활터를 사계를 만들어가지고 활터를 운영하고 그런 활터가 아주 그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사를 한 기록도 있고, 예. 그럼 그 사람들 중심이 공민들이에요. 이제 그런 공민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고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출신, 그 당시에 출신, 한량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이 포함돼서 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냥. 아니 참고가 아니라 좋은 연구인데요.
한 접장님께서 책을 내주셨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토대만 제가 조금 제공을 했다 하는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봐주시면은 뭐 설사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활과 관련된 책자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데서 이미 정진명 씨 그분은 이제 그 다작 작가로 이제 유명한데 그분 활과 관련된 책자와 이 책자의 두 종류를 보면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일각에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정원 접장이 하면서 품격을 좀 높여놓은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과장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사람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인문적으로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으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없고 대중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말을 인용해서 좀 그거한데 앞에 앉아있어요. 우리 서접장 이걸 세 번을 읽었어요. 세 번을.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서접장을 세 번까지 이 세계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게 손쉽게 싹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력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기자의 그 예리함과 또 국문과 출신의 또 문학적 이게 딱 가미가 돼가지고 굉장히 책이 참 재밌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좋게 봐주셔서 좀더 네, 김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났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가 그때 우리 활동 이야기했었죠. 그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직접 전화를 드리면서 그 자료를 아니 근거를 제시할 걸래. 그런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제가 좀 그때 잠을 구하려고 통화를 오랫동안 했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 내용이 저는 책 아직 안 봤지만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업그레이드 우리 활 두술문하면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마 큰 계획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